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삶을 그리다 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아마 오늘 이야기는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주가 될 테고요. 그 주변이나 아니면 비슷한 풍속화 그림들 몇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풍속화라는 게 어떤 연유로 생겼는지, 아니면은 풍속화가 어떤 이유로 그려졌을까, 어떤 사람이 그렸을까, 아니면은 그게 그 시대에 흔히들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행이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그 학자들이나 미술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지만은, 이 고민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세워진 이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다른 입장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거나,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사실 저 같은 사람, 사학이나 미술사학이나 미술 이론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 주류 강단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입장을 그냥 지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풍속화라는 게, 어떤 그림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의미 있는 그림, 서사도 있고, 아니면 시대적 상황도 묘사되어 있고, 이런 반면에 어떤 그림들은 그냥 단순히 스케치, 삽화, 그냥 그런 단순한 그림, 가벼운 그림 정도랄까요? 그래서 저런 정도를 우리가 명하다, 아니면은 굉장히 의미 있다, 미술사적으로 가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건지,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관건인데요.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 미술사에는 줄곧 나타나는데, 오늘 이야기는 18세기에 있었던 그림에 관한 주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야기는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 미술사, 근대미술, 예.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누구 있을까요? 이중섭, 뭐 박수건, 또 누가 있나요? 유명한 사람. 김한기, 뭐 이쾌대, 이인성,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림만 우리가 분석했을 때, 과연 그 그림이 그 자체로서의 뭐 고흐의 그림이나 아니면은 밀레의 그림이나 렘브란트의 그림과 견주어서 이걸 잘 그렸고 수준 높은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동등한 자리에 놓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은 유화라는 게 1910년대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20년, 30년 남짓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때 길러진 화가들 중에서 시절이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거리 내지는 이제 좀 뭘까, 위치적으로 높은 명망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시대로 보면은 그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처럼 세계가 열려있는 시대에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그림, 이인성의 뭐 경주의 상곡에서 이걸 내놓고 세계 유수 작품들과 겨뤄서 이거 우리 20세기 대표하는 그림이야, 이렇게 견주어서 이거 명하다라고 세계적으로 인식을 받을 수 있을까? 어쩌다 20세기의 시선으로 보면은 18세기의 여성들의 생활, 복식,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엄청난 자료를 남긴 거죠. 그래서 그 자료의 가치를
예술적 가치로 등치시켜서 신전복을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신전복 그림이 좋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그 방면으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신전복이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 내지는 주변의 환경, 어느 날 문화라는 게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그 시대의 문화가 돌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BTS, 90년대 서태지, 80년대 조용필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기 위한 전 단계에 기반이 있었는 거고, 그 기반 위에 뭔가 좀 특이한 특출한 사람이 특출한 표현을 하니까 그게 하나의 봉우리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바다에 떠 있는 큰 빙산 윗머리를 보고 우리는 그 머리 모양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바다 아래에 깔아앉아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덩어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우리는 이제 미술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미술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랄까 배척 내지는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술사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공 영역이 아니어서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는 시선들은 다 거의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 본격적으로 고쳐졌으니까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 관아제 조영석이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현이도라는 그림입니다. 장기 두는 모양이죠. 선비들의 여가를 그린 그림들 중에서 장기를 두는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선비들이 전시대 후기의 선비들은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약간 터부시했죠. 그럼에도 선비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어떠한 특정한 영역 안에서 주로 이제 이런 식의 문인화풍의 가벼운 그림들, 그리고 그림의 내용이 공자님, 맹자님 내용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공자, 맹자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은 크게 그리지 않고, 그리더라도 밖으로 내놓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대신에 이제 이런 그림은 공자님께서 선비가 학문을 하다가 늘 책만 볼 수 없으니까 휴식도 하고 놀기도 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때 선비들이 할 만한 휴식거리로는 장기가 그래도 정신을 안 깔아먹는 좋은 거다 라고 해서 장기 두는 것, 바둑 두는 것을 장려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들을 그려서 그 말을 이제 새기는 거죠. 옛날 성현의 말을 그림 속에 담아서 새기고자 그림을 그린 거. 여기 보면은 김광수라는 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수장품을 내한테 주고 내한테 현이도를 그려달라 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현이도가 없었던가 보죠. 기본적으로 19세기 이전의 그림은 지금과 달라서 모두 주문 제작입니다. 주문 제작. 주문하지 않는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내다 팔거나 하지는 않았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은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거죠. 왜냐하면은 화공들이라는 사람들이, 화가라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여서 미리 그림을 그리려면은 종이도 있어야 되고 비단도 있어야 되고 뭐 채색, 붓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사전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전람회를 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람회라는 게 없으니까 미리 뭘 해놓고 할 만큼 부유하지가 않은 거죠. 재력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림을 주문을 받으면은 받을 때 화지나 화포를 받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비단 한 필을 주고 병풍 한 틀을 그려주시오. 아니면은 뭐 책 한 첩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면은 이런 비단 값이 만약에 50냥이다. 그러면 그림 값이 50냥이 되는 거죠. 비단을 받아서 그림 하나 그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화원은 비단 한 필이면은 그림을 한 50점 정도 그릴 수도 않겠지, 작은 그림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뭐 한두 점 그리고 비단을 내다 팔아서 생활을 뭘 하든지 이런 방식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돈을 주고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그 뛰어난 화가들 이외에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렸으니까 그림은 그려서 주는 것, 그려주는 대가로 그림 재료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조영석이라는 사람은 이런 그림도 하나 남겼는데요. 이제 제목은 이 잡는 노성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그림이. 이전 시대의 그림은 산수 속에, 자연 속에 인물이 점경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도적인물화라고 해서 신선을 그리거나 주제가 신선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선이 중심이 돼서 큰 사람으로 그려지고 풍경이 배경이 되지만은 대부분은 풍경이 중심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에서 초가집 안에 책 보고 있는 사람 조그맣게 이제 그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인물이 그려지다가 실제로 현세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18세기 초반이라는 거예요. 18세기 들어와서 주변인들이 그림 속에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인이 그림 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들은 물론 이런 이제 좀 재밌어 하는 그림들도 있지만은 일하는 사람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냥 일하러 가서 노는 사람, 예를 들면 소매기로 가서 그냥 자고 있는 목동 같은 것, 뭐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게 되죠. 근데 어쩌면은 그림 속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선비나 신선 일변도에서 그 이외의 사람들도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되어 가고 있다.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지만은 중인들, 상민들, 장사하는 사람 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화가들을 후원했다는 기록들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주로 양반들이 필요한 그림을 그려서 공급을 하던 이전 시대에 비해서 양반들이 필요한 그림이라는 것은 양반들의 삶 내지는 그 사람의 자제들에게 교감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진 그림, 이게 이제 주로 그려지는 거였고 요청받는 주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 아닌 사람의 처지가 약간 역전되는 경우도 생겼지 않았을까, 이런 겁니다. 양반이 가난해졌고 이제 상민들이 장사를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한 구역에 전답을 상민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양반보다. 그러면은 양반이 원래 농사가 안 좋으면은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곡식을 빌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굶지는 못할 테니까. 근데 빌리러 갈 때는 양반 체면에 그래 뭐 이렇게 빌려줄 수 있겠나라고 했겠지만은 갚아야 될 시기가 되면은 이 체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갚아야 될 시기가 되면은 계급은 달라도 갑을 관계는 확실하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다 보면은 양반들이 주로 하는 짓거리들, 저런 것들이 나도 돈 있고 이제 위세도 가질 만한데 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상민들이 나의 생활이나 내가 그려진 그림을 내가 가져보는 것, 이런 방식으로도 아마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로 양반들이
자기들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그림들을 그려서 향유를 했었다면은 주민들은 자기들의 삶과 편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림을 주문해서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굳이 양반들이 재밌게 노는 걸 내가 그걸 집에다 걸어놓고 할 이유는 없겠죠. 내 이야기면 훨씬 이야기거리가 더 있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풍속화라는 것들이 좀 더 많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은 재밌는 거는 뭐 이런 거, 스님이니까 어쨌든 살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도 죽이면 안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일을 딱 해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잡아서 딱딱딱딱 죽이지만은 스님이니까 이를 죽이면 안 될 테고, 그래서 보면은 꼭 잡아도 터질 수 있으니까 그냥 솔기에 대고 이렇게 이를 하나씩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풍경, 한가한 스님의 일상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조영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면은 겸재정선에게 한 이야기야. 조영석과 겸재정선은 아주 절친한 관계였고 연배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산수의 표현은 자네가 우리나라의 최고지만은 인물에 관한 그림은 내가 최고다. 실제로 겸재의 그림에 인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이유는 그렇겠죠. 안 그려서 못 그리기도 했겠지만은 못 그려서 안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특화된 영역이 극도로 발달해서 진경산수라는 그런 이제 유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된 거고, 조영석이라는 사람은 산수와 풍경 이런 그림들 별로 없고 풍속화의 시작점을 알리는 아까 노성이나 현이더나 이런 류의 그림들이 많아요. 또 하나 이때 이제 이 시절에 그림을 보고 그림을 옮겨 그리는 것, 이게 원래 전통 우리 회화의 공부 방법이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화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보고 베껴 그리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었는데, 요 시절이 되면은 조영석도 그렇고 공제윤두서도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충분히 관찰해서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완벽히 그려지고 난 다음에 붙잡고 그리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는 대상을 직접 보고 관찰해서 그려야 된다. 이전의 그림들은 관찰해서 그린 게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을 그린 거죠. 산수하든 인물하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관념적인 이제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어쨌든 화보 이전에 내려오던 다른 사람의 훌륭한 그림들을 보고 그걸 옮겨 그리던 것에서 시절이 이제는 관찰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찰해서 그려야 되는 시대로 변화한 거죠. 이 이면에는 사회적으로는 서양의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조선에 들어와 있었고, 실학이라는 게 이 사람들보다 앞선 세대에 이미 실학이라는 게 있었고, 물론 천주교도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모든 여타의 조건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었고, 그게 아마도 예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간 선각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을 거다. 그러면은 서양의 그림들 내지는 중국의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림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각성을 했을 테고, 그럼 어떻게 해야만 저런 방식의 내지는 좀 더 현실과 맞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균화 아집도라는 그림인데요. 몇 사람들이 균화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회합을 하는 그림입니다.
아집도 내지는 아회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요런 류의 이름에 붙은 그림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단체 사진 찍잖아요. 뭘 우리나라 사람도 꼭 단체 사진 찍어야 끝나잖아요. 뭘 하더라도 단체 사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날 잘 놀았던 기억을 기록하는 게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자, 이렇게 이제 위에 여기 이제 제발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책상에 기대어서 검은고를 타고 있는 사람은 표암 강세황. 곁에 앉은 아이는 김덕형. 여기가. 그 다음에 담뱃대를 물고 곁에 앉은 사람은 요즘 머리하고 손만 남고 몸통은 박리가 돼서 날아갔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심사정. 그리고 이게 뭐죠? 건포를 쓰고 바둑을 두는 사람은 고생관. 여기겠죠.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추계. 구석에 앉아 바둑을 두는 사람은 영객. 그리고 비스듬히 앉은 사람은 규나이고 피리를 보는 사람은 김홍도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날 해합에 왔던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림만 그려 놓으면은 그림 그 자체로는 누군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요즘처럼 아주 사실 사진 찍는 것처럼 탁 찍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항시 적어 놓습니다. 어떤 경우는 만약에 시회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종이를 한 장 더 붙여서 그날 지은 시를 쭉 이렇게 같이 붙여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집도 내지 아회도인데 이게 18세기 후반쯤 되면은 양반들은 그 전 세대 양반들은 보통 우리 연속극 보면은 누각에서 놀잖아요. 그죠? 그 연애를 해도 집안에도 누가 있고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중인들은 누각을 가질 만한 집은 못 짓잖아요. 그쵸? 양반들 집만 누각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누각에서 노는 거는 양반들이 했던 거고 그들이 노는 것과 흡사한 모습으로 모여서 연애를 하고 노는데 어디서? 경치 좋은 데서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이 예술가들이어서 예술가들이 모여서 놀기 아주 적당한 곳에 가서 유람하듯이 노는 게 주된 이제 중인들의 여가 문화였고 그 기록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이제 아회도 아집도인데 이 그림은 화가들이 모여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보면은 김홍도 피리 불고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기록으로는 어떤 사람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직 못 찾아낸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야. 아니 여기도 화가고 추계와 규나 이 집 주인 요 둘은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이대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회합을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사뭇 다르죠. 50대 후반에서 10대 중반까지 여기는 10대거든 10대. 요 김덕형이라고 확인을 하면은 그때 나이가 14살 15살 남짓 되는 나이고 심사정 최북은 광채형보다 나이가 많아서 54 정도 55 이 정도 되는 나이니까 그 연배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김홍도가 이때 19살 때입니다. 그러면은 김홍도가 19에 도화서에 취직을 했죠. 아마 도화서에 김홍도 취직했는 기념으로 모였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림은 보면은
강세향이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인물은 김홍도가 그리고 뒤에 있는 풍경은 심사정이 그리고 여기 이제 담철 채색 들어간 거는 채북이 채색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림에 손을 댄 합작품인 거죠. 그래서 그림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뭐 이거를 논하기 전에 당시에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합작품을 그리고 즐겼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다 지금으로 치면은 제야인사입니다. 제야인사. 예술계에서도 제야에 속하는, 그리고 관계에서도 관계에 진출하지 못한 그 남인 소론 계열의 그 당시에 권력층 밖에 있던 세력들이 집안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 사람들인 거죠, 다.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도 집 주인인데 뭐 그와 비슷한 처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어땠겠어요, 뭐 요즘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정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을 테고 예술 이야기도 했을 테고. 그래서 예를 들면 최북은 산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용케 이런 모임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바둑도 그림 그리고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특별한 그런 계기 기회인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림들 중에 오늘 뭐 볼 건 아니지만 의외로 이제 이런 형식의 그림들이 많습니다. 화가들이 예를 들어 김홍도가 다른 자기 집, 자기 화실에 모여서 그린 그림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집 쌓는 기념을 아마 집들이를 했거나 뭐 이렇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과거 시험도입니다. 과거 시험도. 여기에는 이제 김홍도가 그림을 그리고 김홍도의 선생님 표암 강세향이 제발을 써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어떤 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들의 모양이 과거에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시험은 안 저랬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시험은 드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거랑은 어떻게 영 다른데 기록만 놓고 보면은 이게 뻥이 있는지 없든지는 뭐 그 시대로 돌아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은 과거 시험을 한번 치면은 답안지가 한 3만 장 정도 이렇게 제출이 됐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3만 장을 제출한데 요 우산 이게 이제 이거 뭐라 해야 돼? 파라솔이겠죠? 햇빛 가리개. 이 지름이 한 3m, 2m, 3m 가까이 되는 크기, 굉장히 큰 거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집 한 채 값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5사람이 6사람이죠. 여기는 지금 6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온 한 팀이에요. 한 팀. 근데 이렇게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장 정도 답안지를 제출하고 실제로 과장에 들어온 사람은 10만 명 또 넘었다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6명이 하나를 제출할 정도니까 혼자서 하나 제출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왔다. 근데 일찍 해서 일찍 내는 사람은 일단 뽑히는 거고 늦게 내는 사람은 뽑힐 가능성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먼저 내는 사람 순서대로 한 2, 300명 추이고는 나머지는 그건 뭐 없었던 일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과거 시험이 뭐 밑에 뭐 진사부터 속과대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시험은 마지막 시험은 이런 방식으로 치러졌을 것 같고요. 보통 2, 300명이 대과는 2, 3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추려서 임금이 시험 문제 내고 시험을 쳤다고 하니까 그거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시험이 아닌 보통 과거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시험 감독 이런 건 없고 그냥 능력되는 사람이 능력끼리 대로 해서 이렇게 시험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자기가 각자의 역할인데 요 이제 1번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잖아요. 딱 자세 딱 잡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수험생이 돼요. 과거 보러 온 사람. 이제 답안지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적혀지는 거겠죠. 답지를 작성하는 사람 2번. 나이 꽤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범답을 이제 짓는 거죠. 여기는 이제 쓰고 있죠. 답안지를. 글씨체가 좋은 글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쓰고, 사람이 답을 만들어 주면은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답안지를 써서 이 사람 이름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여기 셋은 이 뭐 많잖아요. 그냥 갖고 와야 될 게 많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온 요 자리를 이렇게 탁 잡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 이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셋은 그래도 학식계나 있는 사람들이 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과거 시험은 저렇게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쓴 경세유표에 이렇게 이런 이 형편없는 과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그래서 과연 과거라는 게, 과거 시험이라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을 뽑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18세기 말 19세기에는 저렇게 됐었다. 아마도 저때도 시험, 지금도 시험이 중요한 민족이지만 아마 저때도 시험이 중요한 민족이었지 않았나. 관에 이렇게 출사를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일단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가 집안에서는 중요한 거지. 일단은 합격을 해 놓으면은 뭐 관에 나가는 거는 그 뒤의 일이고, 일단 명성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면은 어쨌든지 선정이 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김홍도의 풍속화 중에서 서사도 있고 가장 좀 큰 그림입니다. 물론 풍속화 그럼 쪼맨한 화첩에 있는 걸로 생각되어지지만은 이 그림은 1m에 뭐 42cm니까 제법 크죠. 이렇게 큰 병풍 틀에 들어 있으니까 병풍으로 만들었을 때의 높이가 적어도 150, 160 정도 되는 크기죠. 그림 높이가 1m면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그림이고, 이 내용들은 있습니다. 많은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활하던 모습들 하나하나를 그려놓은 거죠. 이걸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은 판형치, 이제 해진 안장에 피로 묵은 다 저 말. 그러니까 이게 피로 묵은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면은 집안이 말은 타고 가니까 이제 폼은 이렇게 내는 거긴 하지만은 집안 형편은 말 먹이도 제대로 못 먹일 정도니까 그렇고, 그런데 그런 형편에 여기 일하는 아녀자들을 보고 그 약간 뭐 희롱을 했거나
뭐 즐거워했거나 눈 즐거움을 가졌거나 하는 그 장면을 탁 이제 그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이 풍속화에서는 약간의 비꼼 이런 것들이 일단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비꼼이 우리는 신윤복의 풍속화에서 양반들에 대한 비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게 이제 김홍도가 30대 중반에 그렸던 그림인데, 근데 이때 신윤복과 김홍도의 나이는 대략 한 10살도 차이가 안 나니까 같은 세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 방식은 달랐지만은 시대의 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비슷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로 신윤복은 술집 기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보통 일하는 상민들, 평민들과 양반들과의 교차되는 지점 뭐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말을 타고 가는 이 양반, 갓을 쓴 사람들이 양반이죠. 평민들은 갓을 못 쓰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갓 쓴 사람은 다 이제 양반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소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는 사람과 소를 타고 가는 사람의 차이. 요런 게 이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말 탄 사람이 소 탄 사람을 보는 시선, 마주쳤을 때에 약간 뭐 한 동네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찰나의 시선, 뭐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그겁니다. 이게 이제 엉덩이 위에 뼈가 그냥 앙상하게 나올 정도의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인데 요 시선이 요 두 남자의 시선이 어쨌든 여기는 애 업고 있는 아마도 엄마겠죠. 예전에 할매가 애 업고 일하러 가진 않았겠죠. 엄마고 여기는 뭐 세대기이거나 뭐 그런 정도겠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목화따는 시골 안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캐슴츠레하게 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거리가 많겠죠. 자, 이 그림은 아까 이제 이 병풍 그림이 담졸헌에서 그렸던 병풍이라고 나와요. 담졸헌은 강희연의 호인데 강희연이라는 화가는 김홍도보다 나이가 한 30년, 40 넘게 위에요. 한 30년 정도 위에 사람인데 아마도 이 사람이 강희연인 것 같고요. 그 강희연의 담졸헌에 모여서 화공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풍경. 이 집에 모여서 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 그리는 그림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대부분 도화서 화원들인데요. 도화서 화원들이 출근을 해서 그리는 그림은 나라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 나라의 그림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뭘 그려야 되고 뭘 그려야 되고 뭘 그려야 되고 하루의 일과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 보면은 하루 일과가 빠듯하게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활동량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범위를 넘으면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출근과 더불어 사는 일이라는 게 퇴근하고도 여유 있을 만큼의 부하를 주진 않는 거죠.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일을 하고 퇴근하니까 결국 그림 그릴 시간이 없을 테고, 쉬는 날, 지금으로 치면은 토요일 일요일처럼 저 때도 쉬는 날이 있었을 테니까
쉬는 날에 이렇게 이제 여기 모여서 자,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김홍도가 35살 때인데 35살의 김홍도는 처음으로 자기 화실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자기 집은 있었지만은 그릴 수 있는 조건이 될 만한 집은 아니었고 그냥 식구들이 그냥 사는 정도 집이었고 35 되던 해에 화실을 가지고 단원제라는 집을 이제 마련해서 거기가 이제 작업실 겸 집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큰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릴 때는 아마도 이 집에 가서 그리지 않았을까? 담조는 강연히 화공들이 쉬는 날에 화원들이 쉬는 날에 모여서 주문받은 그림을 집단적으로 그리는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 요즘으로 치면은 뭐랄까 저걸 브로커?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되죠? 매니지먼트? 화상은 아니고 화상한테 주문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았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장사해올 뭐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내가 주문을 받을 형편이 아직 안 되는 젊은 화공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아마 이 나이가 많은 연륜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과 교류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그림이 필요하면은 이 강연에게 부탁을 하면은 강연이 아까 우리 거기 봤었던 사람들과 회합하는 것처럼 예술가들, 화가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그냥 쉬는 날 열심히 그림 그려서 납품하는 형식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그린 그림도 아마도 이 시대, 그러니까 김홍도가 자기 집을 갖기 전이라고 보면은 아까 거기에 담졸헌에서 그렸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소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거 뭐 뒤에 가는 이 사람은 그냥 대충 뭐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지만은 자, 이분은 아마 이 여인에게 약간의 시선이 있는 것 같죠. 이기도 있는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남성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요렇게 보면은 이 시대의 젊은 양반들을 저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한량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했지만은 양반들의 관심사라는 게 돈이 조금 있으면은 조선 후기에는 돈이 없는 양반들은 다 일을 했죠. 근데 돈이 있는 양반들 원래 일 안 해도 되니까 주 관심사라는 게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관계에 나가서 정치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은 많은데 공부는 안 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놀러 다니는 거, 기방에 다니는 거. 그래서 주로 여흥을 즐기는 쪽으로 생활을 했다. 아마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한 사람과 그냥 일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차했을 때의 그 시선을 표현한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은 타작하는 그림입니다. 타작하는 장면을 구경하는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거죠. 그래서 자, 이 장면은 나중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그림들이 보면은 김홍도의 우리가 많이 받는 뭐 서당이나 씨름하는 풍속화에 그려진 사람의 얼굴 모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 모양처럼 그리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그렇게 김홍도의 사람으로 전형화되지는 아직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30대 중반 젊었을 때 그림이니까 아직 자기 양식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여서, 근데 요거랑 거의 흡사한 그림이 그냥 그대로 뒷그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풍속화도 일정한 교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한 사람이 창작해낸 게 아니고 그린 사람이 계속 상당히 오랫동안 그려오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그려지는 과정에서 아주 특징적인 장면들이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호하는 것들을 주로 그리게 해서 향유하는 걸로, 요즘에도 막 드라마 같은 거 하나 막 유행을 하면은 비슷한 거 계속 만들잖아요. 이제 이런 거와 흡사한 것이지 않을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물새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런 하나의 찰나의 장면이 그려진, 이 시대 이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영석의 그림의 그 노승도 에도 보면 사람이 중심이었잖아요. 여기도 큰 풍경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미점이나 아주 점경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풍경은 아무리 잘 그려놓고 큰 그림이긴 하지만 풍경은 단 배경이고 여기는 사람이 중심이었다. 그 이전에는 풍경이 중심이었고 사람이 배경처럼 그려졌다는 게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제 어로 행위를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잡았겠죠.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러 가는 아마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리에 막 각종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는 것과 저 시대의 그림을 보는 것의 그림을 보는 방식이 사뭇 달라서 지금은 우리가 벽에 이렇게 걸어놓고 일정 간격을 띄워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때는 그림은 다 두루마리로 하거나 병풍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건데, 방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살던 방이라는 게 아무리 커봐야 3평 4평 넘는 방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2평? 1평? 1평방도 많을 테고 작은 데는, 그러니까 2~3평 되는 방에 병풍을 딱 갖다 놓고 앉아보면은 그게 전시장에서 그려져 있는 느낌하고는 다르죠. 바로 눈앞이거나, 두루마리는 펼쳐서 걸어놓고 보지 않고 이렇게 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이 작고 아주 세밀하게 그려도 한눈에 다 상세하게 관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감상하는 법이 일정한 거리에 걸어두고 이렇게 우리가 관조하듯이 보는 게 아니고 그림 속에 그냥 속 들어가듯이 관찰하는 거여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감상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표암이 그림을 보고 표현한 것, 물론 김홍도가 자기 제자여서 훨씬 더 잘 표현했기도 하겠지만은 통상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그림에 비해서 이 그림들에 나타나는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이런 것들은 훨씬 구체적이고 역동성 있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죠. 자, 이거는 멀리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건너려면은 배를 타고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있는 풍경이죠. 강가에 요즘 뭐 우리가 배 타고 강 건너지는 않지만은 나루에 배가 저 건너편에 있으면은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부른다고 해서 바로 오지는 않을 테고
그쪽에 탈 사람 태워서 건너와야 되니까 어쩌면 꽤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걸로 봐서는 강이 꽤 멀리까지 있거나 뭐 아니면은 해안가였다면은 뭐 섬과 섬 사이일 수도 있을 테고, 뭐 어쨌든 그런 장면에 기다리는 그 느낌, 기다리는 상태에서 본 풍경, 뭐 이런 것들을 그려 놓은 거죠. 뭐 기다리다 보면 심심했을 때니까 여러 가지 짓거리를 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자, 여기는 대장간과 주막, 뭐 들에 일하는 풍경까지 한꺼번에 있는, 뭐 원경에는 뭐 뭐를 씻는지 피를 뽑는지 어쨌든 이제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이제 가장 앞쪽에는 지금 이제 쇠를 달구는 대장장이들이 풀무질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긴 또 낫 깔고 있는 거죠. 낫을 갈고 있는 모습. 이제 지나가던 이제 과객이 밥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먹고 있는, 일상에 있는 풍경인데, 이 장면이 한 동네 한꺼번에 딱 들어와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주막이 있고 주막 옆에 대장간 있고 대장간 앞에 논밭이 있어서 일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 동양의 그림이라는 게 사실적이어도 실제 있는 것을 옮겨 그리지는 않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것을 옮겨 그리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대부분 다 새로 구성을 해서 그랬는데, 풍속화야 당연히 사람의 중심이니까 여덟 포간에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유사성이 있든 없든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나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은 이렇게 모아서 한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